네. 네, 별건 아니고, 그 공유해 주시 여기서 봤었을 때 어디지? 여기 핵심 아이디어 우리 씨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뭐 여기 익명의 그거네요. 밑에 네네. 보면은 여기 과정 기능하고 가치 태도, 네, 밑에요. 밑에. 음, 네, 거기 보면은 지시기의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주 여기 옆에다가 XR 확장 현실부터 이거 넣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나중에 생각났는데 과정 기능하고 가치 태도 같은 경우는 이거 용어를 안 넣어놨었어요. 음, 왜냐하면은 지시기계 같은 경우는 내용 요소가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요소를 지금 그 내용 요소가 오른쪽에 있고 이 요소에 대한 키워드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거를 하도록 해서 일반 그러니까 고시 내 과목하고 고시 외 과목이 있잖아요. 이게 뭐 음, 전문 교과하고 일반 교과하고 좀 이렇게 다르고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게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는 가장 디폴트 기준점이 되는 게 전국 단위로 함께 가는 게 고시 내 과목이니까 22개정에서 음, 거기서 보면은 지식이 같은 경우는 이 범주를 이렇게 요소를 넣고 있는데 과정 기능하고 가치 태도 같은 경우는 이거 넣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여기는 이거 빼고 정말 가치 태도는 그거에 대한 이 과목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얻어가야 할 가치와 태도를 내용 요소로 넣는 그 정도로만 하지 여기다가 그 키워드를 넣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그때 지난번 협의할 때 우리가 이 교과목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교과목 커리큘럼에서 어떤 요소가 여기 각각에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다가 정리된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최종적으로는 요거는 이게 이렇게 셀 합쳐가지고 없애버리고 음, 여기 지시계면 이렇게 2열로 납두고 해야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음, 제가 보내드렸던 그 길라잡이나 음. 그 저기 뭐 최선 선생님께서 아 우리 어, 길라잡이에는 그게 내용이 빠졌구나. 그 저기 그 에듀넷 이클리어 그쪽에서 보면은 이제 지시기의 부분에만 들어가 있을 어, 거예요. 아, 어, 여기 들어가 있구나. 네. 제가 이게 그 윤용근 선생님께서 부장님께서 네. 아니야 이거 최종 이거는 이제 은석 쌤께서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몇 페이지 네. 되면은 56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시가 아, 그거 개발 계획은 윤용근 부장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최종 수정 이거가 두 개예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교육청 그 개발할 때 기준이 개발 계획이 최종 있고, 수정 사안은 그거다. 네, 네, 두 민영근 가지예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셨고 여기에서 최은석 쌤이 보내주신 거가 저는 있었는데 이제 고시외 과목 개설 길라잡이. 여기에서 네. 빠바바바밤밤. 이거다, 이거야, 이거. 네네. 거기서 나, 56페이지를 근데, 보시면은, 근데 이거 네, 보내주신 거 제가 봐가지고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네. 범주에서 여기 나눠져 있더라고요. 해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걸 하긴 한데, 애매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그 과목별로 전문 교과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보통 교과에서도 이제 보통 거기를 빵꾸를 안 뚫어 놓는데, 또 거기에는 또 그거를 들어가는 쪽으로 네, 수정해달라고 피드백 보냈는데 그냥 장학사님이 넣어서 보내긴 했더라고요. 근데 음. 실제적으로 작년 기준 심사에서 보낼 때는 그쪽에는 범주가 안 들어가, 그 그, 요소가 안 들어갔고,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그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내용 요소에다가 최소한으로 이거 뭉뚱그려서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옆에다가 XR 음, 리터러시라고 만약에 넣어버리면은 음, 오른쪽에다가 들어갈 게 이제 뭐 리터러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쭈루루루루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약간 너무 나열하기보다는 이제 좀 성취 그 우리가 이제 이 교과목에 들어가야 할 내용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너무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취 음, 기준이다 이 밑에 성취 수준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정리할 때도 약간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엑셀에 대해서 뭐 체험을 통해 현존감과 몰입감을 할 수 있다. 뭐 행위 유발성을 해가지고 뭐를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문장화 시켜가지고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음. 최종적으로는 네네네. 네. 오케이, 그러면 어떨까? 네, 어,
네, 실제로 해서, 거기에 들어갈 때는 키워드로 들어가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내드린 길라잡이 56페이지, 오케이, 5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봐보자. 네, 네, 56, 56페이지, 57페이지. 56, 이렇게. 네, 거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샘플, 이제 윤용훈 부장님 거, 그거 샘플인데, 네, 제가 너무 그거 해가지고 그걸 아, 넣어놨거든요. 윤영근 선생님, 뭐, 그거 보셔야지, 네, 진짜. 네, 오케이. 그래서,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아, 싶더라고요. 네, 네, 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여기에서, 근데 막, 은석쌤, 예, 아니, 뭐,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현실,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한 50 조회수 50 정도 이상 되는 거는 그냥 다, 다운받아서 막 해봤거든요. 다운받아서 음, 쭉 보고, 어, 이제 보면서, 그래서 한 참고 자료로 여기에다가 좀 괜찮은 인공지능 교육과정 자료는 참고 자료, 거기 같이 보는 카넷 폴더에다가 인공지능 교육과정 자료 딱 이게 다 보고 내용 책에는 쫙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이랑 메타버스 관련해서 하는 그런 것들 몇 가지 있어가지고 교육과정 자료가 그거 내용책에만 저도 쭉 봤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좀 그나마 괜찮은 거 음, 이제 한 네 개를 선정해서 글밥 실제로 적을 때 활용하면 좋겠다 했던 것들을 이제 봤는데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과정 기능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음, 보기가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음, 물어보고는 싶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면은 그게 막 심사 사유에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게 너무 싫어서 음,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막 생각이 들어서요. 음.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묶어서 했고 어 그다음에 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막좀 폼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그게 태도를, 교육청 심사항 교육청 시도교육청마다 음, 다르기도 했고 아, 길라잡이가 지금 이번에 경기도 거가 또 다시 한번 더 그거가 나왔는데 아, 아, 그 지금 시도마다 또 이게 길라잡이가 이제 교육부 중심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음, 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중심 학교 적용할 학교 그 음, 지역에서 기반으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하긴 하는데 일단 최신으로 길라잡이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나왔으니까 타 시도에서 승인 처리할 때도 이거 기준으로 일단은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이렇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서울 여기에서 한 친구네 학교에서는 또 이걸 또 범주를 또 나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음, 뭐, 막, 쉬운 그거는, 방향으로 네, 뭐, 쉬운 한번, 나중에 합쳐야 될 때는 합치고, 한번, 내용 요소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뭐, 이거를 뭐, 합쳐가지고 즐거움을 이렇게, 아까 막 은석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줄, 한 줄, 한 줄, 막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채팅. 저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말을 해줘. 너무 길어. 그 말로 하면 아, 그 저는 사실 사회과 쪽을 좀 사회 쪽이다 보니까 그 교육과정 보고 하면은 지금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수학과 이게 인공지능. 그쵸 어, 그런 거라서 지금 보면 구체성이 굉장히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음, 길게 지금 막 그 길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교급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다르다는 걸 저는 좀 생각이 맞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학교급이 뭐 예를 들어서 초등이면은 사실 좀 그 좀 함축적이고 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로 가면은 방금 음, 말씀해 주신 좀 구체성으로 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조사하고 뭐 비교, 대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과정 기능이 중고등학교로 가면 좀 더 구체성을 가지는 것 같아서 좀 타겟팅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구분해서 어, 초등, 중등 이렇게 뭐 하든. 맞아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타겟팅을 초등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쵸, 초등 선생님들이 조금 많기도 하고, 근데, 저도 봤더니, 아예 거의 이제, 내용 요소는 다르게 하지만, 이 범주나 구분에 관해서는, 중고등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통할 수 있게, 저의 목표는, 중고등, 초등까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만들고 싶다는 게 우선 목표이긴 한데, 어, 좀 한번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바꾸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뒤에 이제 이런 것은 그냥 다 빼긴 할 건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거 10시에 하다 보니까, 원래 8시에 하던 버릇이 있어서 7시부터 한 8시까지 막 준비를 해서 이제 8시부터 하는데, 한 7시 정도부터 또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이거 제가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봐주시고, 제 고민은, 그거 은석쌤한테 하나,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시도마다 다른. 네, 네. 은석쌤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 핵심 아이디어가 조금 중구난방인 것 같다. 이게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는 제가 나눴던 거거든요. 몇 군데에서 가져와서 했는데, 예, 예시 두 군데에서 가져왔는데, 어, 어떤 데는 지식의가 많은 쪽이 있고, 어떤 데는 과정 기능이랑 가치 태도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한 데도 있고, 막 해가지고, 이것도 다 다른 건가요? 시도마다 다. 근데 그거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그 영역을 나눴으니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그 핵심, 네네. 제가 묻고 싶은 건 핵심 아이디어를 어떻게 써야 되냐. 예, 그거 음, 기준이 있는지. 어, 그 부분은 그 개발 학교 그쪽의 의견을 존중을 해줬고,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개념 기반 탐구 과정에서 지금 파생돼가지고 지금 한창 지금 대세가 돼서 적용이 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일선 학교들, 단위 학교에서 이해하는 그 깊이의 정도가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이거 이미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넣은 시점은 이미 그거를 다음 연도, 차년도에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이걸 까기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좀 뭉뚱그려가지고 그 전체적인 내용 요소를 아우르는 그런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일단 가장 먼저 봤었던 것 같고, 너무 이제 이제 승인하는 그 검토진에서, 어, 너무 이거를 다른 고시내 교육과정이라던가 고시외 과목하고 너무 동떨어진다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검토단, 그리고 장학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조금 중구난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이 완전 뚜렷하지 않아요.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그 검토단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좀 가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약간 좀 실적사 기억으로 막 협조 안 되고. 그래서 워낙에 아시잖아요. 워낙 그 교육청 일하는 게 사람 바이 사람인 바빠서, 거. 네. 바빠서. 그래서 참 난감하다. 네. 네. 그 그러니까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뚜렷한 기준은 없다. 네. 결론이죠. 네, 그렇죠. 네. 오케이.
네, 뭐 그러면 지식인, 과정기능 같이 태도를 해서 뭐 한번 내용 요소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진짜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은 원래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VR, AR, 3D 모델링, 막 이제 XR과 AI를 이 위쪽에 넣어놨어요. 위쪽에 이제 분류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거기서 처리할까 했는데 어, 실제로 어떤 기능이잖아요. VR을 다루고 저희 밑에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교육과정 썼던 사람도 있고 어, 내용 요소를 그다음에 여기에서 막 라이프 로깅 이제 메타버스 이해라고 이 군섬 근데 미래국제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는요, 여기 대안학교죠. 대안학교예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저쪽 교육과정하고 저쪽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에서 쓸 수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구나.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 만든 그 제시한 그 대안학교 교육과정과는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면 안 되고, 어, 저쪽이 한 번 승인 신청할 때 막 엄청 많이 만들어요. 약간 전문 학교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갑자기 이름이 특성화고등학교들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반 학교 고시외 과목을 일단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저기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저건 2007년 거 기준법이에요. 네, 뭐, 되게 오래된 저거는 기준법이 뭐예요? 기준법이.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네, 이렇게 어떤 거 나눴었어?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저 라이프 로깅은 저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 한참 유행할 때 2007년도쯤에 저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지금은 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어, 그, 옛날 구분이에요. 그쵸, 막. 그래서 네, 여기에서 지식 이해에다가 이렇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과정 기능 어떤 여기가 좀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야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들어와 가는 게 맞는지, 뭐, 이거를 포함해서, 어, 그쵸, 막, 이런 컨텐츠, 내용 컨텐츠도 있었고, 내용 요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AI와 공존하는 미래. 그래가지고, 여기 그 어, 어,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이쪽은 아마 일반 교과가 아니라 전문 교과 기준일 거예요. 음, 이거 뭐, 여기 내용 체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문 교과 아, 개설법에 따라 그거 음, 된 거라서, 또 내용 그 전문 달라요. 그 교과고, 교육과정 단위 그거 자체가 아, 교육과정에서 끌어오기, 일반고에서 끌어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전문 교과랑 또 다른 건 무슨 교과가 있는 거야? 일반 일반 교과? 교과 있고 전문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보내드린 그 길라잡이 보면은 그 아, 일반 그러니까 정확히는 보통 교과 그리고 전문 보통 교과. 교과.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고나,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가 진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일단 중고등학교 제가 심사했을 때 기준으로는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로 구분해서 저희는 판단했고, 그 기준 개설할 때 그 방식이나 심의 방식도 조금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러면 보통 교과를 해야죠. 막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가상현실을 다룬 교육 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 뭐 끌고 와봤고 그래서 가상현실 개요랑 컨텐츠랑 뭐 미래 사회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막 이런 것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예, 제가 막 한 호다다닥 한번 해봤는데 우선 이렇게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지난 시간에 하다가 이렇게 말았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 윤리, 사회, 과학 막 이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여기는 이쪽 아랫부분으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람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서 가람쌤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저는 워낙 XR 이쪽에 아는 게 없어서 그냥 파악 중인 표정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숙제라고 한 거는 저는 과학교육과정 틀에 맞춰서 어, 짰어요. 막 성취 진짜? 기준이랑, 어디 있어? 나 한번 보내줘. 응? 숙제를 시켜놓고 검사하지 않은 거야? 아니, 여기에다가 짰구나, 네. 여기에다가. 저는 아, 그냥 아무도 안 했을 줄 과학교육과정 알았지. 야, 한번 봐주세요. 거기 그래. PDF도 넣어놨어요. 제일 어. 위에 PDF를 클릭해봐요. 아니, 네. 이거를 다 짰다고? 예, 액세스가 안 되잖아. 아, 그래요? 어, 어, 자, 잠깐만요. 아니, 내용 요소를, 저는, 채팅에다가 그러면 숙제 내용 제가 요소, 여기 짰나? 일단, 짰구나, 여기. 와, 아니, 이미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뭐, 이미 제가 아, 아까 얘기한 거 이미 다 되어 있는데요? 채팅창에 넣었어요. 야, 우와. 뭐야, 이렇게, 어, 자, 이거는 역시, 어, 숙제를 낸 사람도 까먹었었는데, 막.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명 해주셨네요. 했다고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네. 그냥 과학교육과정 틀에 음, 그대로 넣어서 성취 기준도 만들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정말 하면은, 과학교육과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는 XR 베이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일반 초등교육과정을 아니, 만든다 이걸 치고 다 해버렸다고? 아니, 뭐, 챗GPT 돌렸죠?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야, 진짜 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다 써버리면 어떡해. 하여간 뭐 다 써버리면 좋죠. 막. 이렇게 해서 내용 체계를 우선 구성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내용 그래서, 체계를 제가 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말 정말 그냥 제가 대충 짠 거라서 잘하셨어요. 여기서 수정을 받아야 음, 성취 기준도 다시 맞아요. 갈아엎고 평가 그쵸, 기준도 다시 그쵸. 갈아엎을 수가 있어서 어, 일단 그냥 되게 러프하고 되게 일반적인 거. 근데 원래 음, 교육과정은 일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음, 세세한 건 교과서 쓸 때 할 음, 수 있는 거니까 음, 일단 3, 4학년, 5, 6학년 나눠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비슷하지만 3, 4학년 게 조금 쉽고 5, 6학년 게 조금 더 어렵고 뭐 그냥 그런 오, 일반적인 거예요. 기술의 분류만 감각적 그런 특성? 자세한 건 성취 기준도 넣긴 넣었어요. 야, 근데 가연쌤 저는 해왔죠? 몰라요. 네. 김가연쌤 해왔죠? 가연쌤 해왔는지 봐야겠다. 저는 XR을 가연쌤,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을 이거를 수정을 뭔가 지적을 해주시면 진짜. 고칠 수는 있어요. 가연쌤 빨리 숙제하세요. 지금이라도. 아니야, 뭐, 같이 뭐 얘기를 하고, 가연쌤 있는 거 맞지? 이게 김가연. 얼굴만, 얼굴만 뺑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숙제. 다 해오셨죠? 막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XR 역사와 발전, 막 이것도 과학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누군가가 여기서 아이디어로 뭐 발전한 그동안 뭐 그런 거 얘기해서 그때 누가 사회 베이스이신 분이 막 그거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음, 넣어야 되나 해서 넣은 것뿐이에요. 맞아. 근데 좀 그런 거 쓰잘데기가 없다 그러면 빼면 되는 거고 아니에요. 저는 저는 충분히 모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예. 네. 이거 아, 사회교과에서 그 교통수단의 발달사 그거랑 비슷한 개념 같아요. 이 역사는 기술하고 기술 역사 발전은 항상 나오는 거고, 맞아요. 저도 어, 그거는 들어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제가 그때 아이디어 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리고 그 은석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맞아. 생각한 이유가
항상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최석 선생님께서 연수하거나 하면은 항상 와서 처음 XR 뭐 이런 거나 이제 해주실 때 산업혁명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괜히 거기서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최석 선생님 맞으시죠? 그래서 그쵸. 제 네네.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나 아, 네, 생각을 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XR, 뭐, 통하는 분야가 있고, 좋네요. 막, 분류도 여기에서 분야에서도 나눴었던 것 같고, 감각적 특성은 혹시 어떤 내용으로 좀 넣으셨을까요? 막, 센서 아닌가요? 센서? 센서는 아닌 거, 감각적 특성이 음, 여기에서 뭐더라? 말은, 잠시만요. 채찌피티는 알고 있겠지. 그거에 대한 성취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 어, 6학년군에 있으니까 어. 와, 초등교육 과정이 이렇구나. 왜요, 5, 왜요? 6학년군의 감각적 특성, 시각, 청각,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고 좋아, 감각 좋아. 요소가 어떻게 몰입감을 유도하는지 설명하고 체험 기간 콘텐츠 분석 활동을 병행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위쪽에.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긴 해요. 제가 그때 저기 우리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뭐 VR 기기 있으면은 뭐 자이로 음, 센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하고 비교해보고 우리 기초적으로 보통 이제 아두이노라든지 막 뭐 프로그램 한번 코딩 교육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어 항목이긴 한데 네. 어, 괜- 괜찮은 것 같네요, 뭐, 아, 저 너무 어, 마음에 드는데요? 네, 통과시켜 주실 겁니까? 이것도 막 밑에도 바꿔놨어, 합쳐서, 과학교육 아, 과정이에요. 야, 아시잖아요. 맞아, 과학교육 과정에 그냥 XR을 넣었어요. 저는 XR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챗GPT한테 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면서 맞아요, 썼어요. 야, 이런 정성, 네. 성실히 네, 기본값이라. 어, 네, 여기에서 저도 고민을 했던 거, 네, 제 거랑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하여간 우선 컨텐츠 제작, XR 제작이 지식 이해 여기에 넣었고, 그 다음에 저는 과정 기능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성과 제작 이것도 과학교육 과정에서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어, 이제 구성과 어, 제작을 위한 기본 지식을 아, 하고 이제 과정 기능은 이제 어, 과학에서는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는 모든 거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빼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는 음, 얘네를 싹 음, 녹이는 걸로. 음, 그러니까 내용 요소를 그렇게 내용으로 빼진 않아서 음, 음,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는 모든 거에 녹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딱 내용 요소는 지식으로 넣으니까 과학에서는 그 음, 틀을 이용한 거죠. 음. 검색하기, 비교하기, 제작하기, 표현하기, 해결하기. 어, 자자자자자. 어, 제가 얼마 전에 초등 영재 표준 과학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진짜? 네, 서울 영재교육에 올해부터 배포되어 있어요. 진짜? 네, 야, 영재교육 과정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 만든 지 얼마 안 가다가, 돼서 이것도 만들어 봤어요. 가다가 있구만. 진짜, 나는 가다가 만드는 건 할 수 있어요. 엑셀을 몰라서 그렇지. 어, 그, 가다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자, 어, 혹시 가연쌤, 혹시 듣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은, 가연쌤, 가연쌤이 듣고 있어? 가연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듣고 싶은데, 어, 목소리 키고 못 듣나? 자, 3, 2, 1, 오케이. 자, 어, 은석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식 이해에 이 제작이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좀 검토? 심사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 과정 기능 아니냐. 실제로 밑에 보면은 저기 뭐 구상해서 제작하고 이거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재료나 도구 탐색해서 제작 계획 세운다. 그래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내용 요소가 이거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피드백을 한번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만약에 했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엑셀 콘텐츠 구성과 제작에서 모델 어 뭐라고 해야 되냐? 근데 제작 이제 네. 방법, 뭐 이렇게 쓰면 되나? 제작 방법. 네. 음, 근데 우리 이거 그때도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엑셀 콘텐츠 엑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툴도 다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정 기능으로서 엑셀 그런 콘텐츠 제작을 한다라는 것도 일단 대표적인 샘플을 넣어준다라는 거지 실질적인 그 툴 사용하는 거는 사용하는 교사한테 좀 넘기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거 이야기했었나?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걸 애가 초등학교 3, 4, 그러니까 학년군 3, 4, 5, 6학년군한테 발달 과정에서 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을 때, 딱 그 시기에 배워야 하고 또는 좀 다른 교육 과정과 연계될 수 있다던가 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그 성장 단계가 지금 제가 지금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요. 그런 요소를 넣어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사실 그런 요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 기능의 그런 조건 상황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제작을 해보는 그런 과정 기능적인 그런 요소가 이어지는 거죠. 사실 얘네들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걸 뭐가 필요할지를 모르겠네요. 3D 모델링을 우리가 그때 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했었고. 그게 3D 모델링은 뭐 뽑진 않아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막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뭐. 근데 3D,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메인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약간 그치. 단락으로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한다면 그런 모델링을 한다고 쳤을 때, 제가 초등학생들 데리고 모델링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보통 초등에서 그 시기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그 모델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거를 시켰을 때 아이들이 따라오나요? 뭐, 간단하게, 그때, 네, 지난번에 해커톤에서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이제 막, AI 툴 가지고 모델링 하는 거는 저는 시켜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뭐, 세균을 만들어 봐라 해서, 그거 코스페이스에 불러오는 거, 막 그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띵커캐드 가지고 조금씩 이제 다루는 거 정도는, 어, 합니다. 네. 그 의자를 AI 모델링해서 의자 만든 다음에 그걸 실사 크기로 다시 해갖고 역에다 기부하고 이런 활동까지 해봤어요. 6학년 애들 데리고. 그 음, 폐 관광지 역 같은 데다가. 음, 그러면은, 빠밤, 그러면은, 빰, 빰, 빰. 이건, 이건 모델링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여기 했다 놓고, 그 아니면 다음에, 약간 그냥 그 내용 요소 자체가 그냥 뭐 어떤 거 모델링. 그러니까 음, 약간 그런, 우리가 뭐 구체적인 어떤 콘텐츠를 제시하는 거는 아니니까, 엑셀, 엑셀 컨텐츠 모델링?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그냥 그런 거 키워드 하나 내용 요소로 넣어주는 것도 그냥 그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소. 음, 그러면은, 음.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그게 막, 3, 4, 모델링을 네. 넣고 안 넣고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델링이 네. 지시기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 그거에 대해서 3, 4학년군에는 지금 제작 과정과 도구,
5, 사- 6학년군에는 설계 요소? 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네, 어느 정도 공통된, 가람쌤이랑 공통된 부분도 있고 한데, 어, 이제 의표쌤은 이 네. 막 범주에 대해서 빠진 게 있거나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주 이렇게 구분한 거에 대해서 뭐 제작은 좀 이제 살짝 물음표 해놓고 이거는 과정 기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해놓고 근데 저는 이거 자유시간, 저희가 엑셀 그러니까 이거를 낱개적으로 세세히는 제가 다 일일이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음, 저희 이 내용 체계 해갖고 이 학교 자유시간에 엑셀 커리큘럼을 넣는 대전제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야 하는 이유나 목표라 그래야 될까요? 이유나 목표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넣어갖고 최종적으로 애들한테 해가지고 애들한테 어떤 어, 역량을 길러주려는 건지. 어떤 역량을 길러주냐고요? 네네. 따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갖고. 그냥 저는 이제 막 정의적 요소에 막,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 논문을. 어, 음, 이제 막 찾아보면서 여기 그 아까 즐거움으로 했던 거 해도 다른 거 교과서 읽으면서 찾아봤었는데 네,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저는 공간적인 사고랑 추상적 사고, 이제 리플렉트하는 그런 반영적인 사고, 자기 생각을 성찰해보는 그런 반영적 사고에 도움이 되고, 예, 어떠한 이 몰입과 그 장소에 있는 듯한 현존감을 주면서 더 배우고 싶어 한다. 동기유발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행위 유발을 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지식의 기억이나 이제, 흥미나 이쪽에서 다 발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했던 거는 네, 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XR을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을 왜 좋아하게 됐을까? 네, 신기한 스쿨버스에서 이제 진짜,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나 이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위험한 장소나 아니면은 거시 세계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학문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음, 저는 엑스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네네. 유표쌤은 왜 엑스아를 하세요? 뭐, 그러면? 저는 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약간 기술적인 거에 조금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이 지식의 과정기 이런 걸 왜 여쭤봤냐면은, 저 이게 밑에 잠깐 혹시 과정 기능 밑에 태도나 이런 거 쪽에 잠깐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술의 유용성이나 현실과 가상에 대한 감각 이렇게 막 여러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종래에는 이 XR이라는 가상 세계가 현실과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더 강화돼서 현실이랑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질수록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현실에서의 있던 어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시위나 이런 것들, 시위든 뭐 발명이든 발견, 개발 이런 것들이 XR에서, 그러니까 현실의 사회에 있는 어떤 것들이 XR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서 그걸로 XR의 어떤 발전이라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다시 사회로 환원돼 갖고 또 그만큼의 발전이 다시 현실을 이끌고, 이런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좀 XR에서 많이 보는 편인데, 디지털 트윈을 그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 영향력? 그런 게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서. 어디에서 이 교육과정, 이 왼쪽의 교육과정 네, 왼쪽 차트에서? 가치태도, 네, 그런 쪽에서.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뭐, 그, 이 내용 같은 네, 거 좀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뭐, 네. 근데 이게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은 어, 뭔가 이게 기술이 발전해서 미래 사회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바꾼다,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영향이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뭐. 음, 근데 근데 저, 약간 제가 조금 말하는 게 음. 오늘따라 좀 어눌하기는 한데 어쨌든 음. 좀 많이 네, 힘든가 봐. 어. 요새 조금 그런 일이 많아갖고 근데 어.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어떤 그 최석 선생님이 이제 대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셨던 게 과학의 어떤 그 인체 구조나 이런 것들 많이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발표 자료 만들어 갖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 몇백 명 진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 모아 갖고 크게 전시회 같은 거 자발적으로 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저희 지역의 발표 상품 그 놀이 공간이랑 소개하고 실제로 거기에 그 방학 때 그쪽 학교 작은 학교 쪽에 버스비 지원해서 우리 동네 놀러 오게 해서 그때 소개했던 지역 체험하고 이런 거를 수업을 하고 했었다 보니 조금 더 그런 현실 세계와 주고받는 영향 큰 그 범위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저의 경우에는. 맞아요. 뭐, 디지털, 어, 근데 네. 제가 말한 디지털, 것도 그냥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그냥 썼으니까 음, 이제 원래 사람이 자기가 맞아요. 쓴 방향으로 맞아요. 보이다 보니 네,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육과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네, 뭐, 상우쌤, 잠깐 나갔나? 잠깐,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상우쌤도 이거 숙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어, 좀, XR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XR이 왜 교육에 필요할까에 대한 좀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막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이 내용책에 있었는지, 뭐, 네. 어, 저는, 그러니까, 전 두 가지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도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사실 잘 몰라서 저는 뭐 기동량으로 듣고 지금 뭐 최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한우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숨어서 그냥 듣는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초심자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 생각할 때도 뭐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에요. 그때 뭐 저번 주에 뭐 급하게 이제 막 하려다 보니까 제가 뭐 나름대로 그냥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 뭐 챗GPT랑 얘기하고 뭐 해서 이제 한 거긴 하지만 그때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XR 저희가 뭐 학자실을 만들든 교재를 만들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그냥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좀 더 그 융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스팀이라던가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고등학교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저는 그런 통합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XR이라는 기술 자체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결국엔 XR의 장점은 현실의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가상현실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랑 연관성을 가지고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가상적인 공간, 뭐, 국제 우주정거장 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현실에서 못하는 부분을 XR이 나름대로 보완해 줄 수 있고, 오히려 XR이 또 현실의 학습자에게 더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XR은 현실의 확장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측면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XR 기술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메타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이거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뭐 그 기반 작업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멀미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걸 조작하는 걸 어떻게 한다든지 뭐 결국에 어떤 3D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가상 공간 코스페이시스나 이런데 불러오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학생들이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담아야 되는 거는 XR 기술 자체랑 그 XR과 현실과의 어떤 그 연관성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영향들에 관련된 것들이 지식이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과정을 짜거나 어떤 내용 체계를 짤 때는 그게 뭐 어떤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교육과정은 이제 어느 정도 추상성도 가지고 있고 일반성도 가지고 있고 보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가람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그런 형태가 저는 일반 교과에서의 그 교육 과정과 크게 이제 간극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측면들에서 생각은 해봤는데, 뭐 말만 하지, 뭐 제가 노력해서 가정이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개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사회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음, 저는 일단 어떻게 보면 뭐 일단 시민성 측면, 디지털 시민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XR의 장점은 그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와 감각의 확장 이런 것도 저는 이게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회과에서도 사실 체험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XR의 장점은 신체와 감각의 확장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라던가, 그 아바타 정체성 이런 것도 결국엔 가상 공간에서의 정체성과 현실 공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윤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세 개는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춘 거고, 위에 두 개는 XR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으로 했던 건데, 사실 이게 뭐 제 말은 아니라서,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나눠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위에 두 개는 XR 자체, 그 밑에 세 개는 현실과의 어떤 연관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측면. 짧은 지식으로 얘기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것들에서 뭐 좋은 것들은 좀 뽑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 네, 은석쌤은 이제 그냥 뭐 은석쌤은 XR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은석쌤은?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우리 그때 지난 어, 모임에서도 얘기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네. 저도 X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그런 툴로서 지금 여기서 가기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XR의 그런 확장성, 음, 미래의 그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얘가 이제 정착이 될 분야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다양성과 기능성 그리고 그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음, 그런 모델링적인 그런 기술이 메인이 되기보다는 좀 서브로 단락으로 가고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각 교과별로 다루지 못하는 실체험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좀 좀 연계하는 쪽으로 좀 가면은 더 좋겠다라고 그때 우리가 좀 한창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엑셀이라고 하는 이런 퀘스트, 이거 VR, 이제 그런 엑셀이라는 이런 분야 자체가 AR이든 VR이든 또는 이제 이런 툴, 그런 HMD라던가 안경 형태 요즘 이런 이제 나왔잖아요.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강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거는 어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열어주는 그런 교과로서 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일선에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이 교육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채택을 한다라면은 어,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다양하니까 관심 분야가 이제 여기 어떤 분은 여기고 어떤 분은 저기 사회 쪽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이니까 과학 베이스든 어떤 분야든 그것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과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재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 의견이고 다만 이제 이게 자꾸 돌고 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전문성이 뭐냐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지금 여기 세부적인 그런 내용 요소들을 쭉쭉쭉쭉 우리가 정리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어, 그러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우선 지식이 픽스할 분야는 픽스를 하죠. 네, 그래서, 엑셀 지식 이해에 대해서 확장현실 개념의, 뭐, 개념에 대해서는, 뭐, 이게 되든, 이제 그 중분류, 이제 중간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지식이해에 들어가고, 뭐, 분야도 이제 나눌 수 있고, 역사 발전도 이렇게, 어, 역사 발전을 따로 이렇게 아예 다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개념 따로 다루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따로 다루시죠. 저도 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역사 발전 넣고, 그 다음에, 어, 뭐, 뭐 이런 것들은 좀 집어넣고, 그냥 따로 다루고, 그 다음에 분류, 감각적인 특성, XR의 특성, 네, 어, 음, 이거는 개념에 들어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도, 분류를 아예 따로 다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개념에 그냥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분류? 어, 윤표쌤 어떻게 생각해요? 개념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넣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음, 여기다가 아예 분류를 넣고, 엑스라의 음. 분류. 어, 그게 위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시대적 배경과 개념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음, VR, AR 지나서 MR 가고 XR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VR하고 AR 같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알아야 그게 발전 순서상으로도 들어가는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념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케이. 음. 저도 동의하고,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를 해 주시는 거죠, 막. 여기까지는 이제, 픽스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 자, 물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픽스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가람쌤 혹시 뭐, 그, 영재 그 교육과정 개발할 때, 혼자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 할 과학을 때, 통으로 제가 했어요. 와, 과학은 통으로 선생님이 다 하셨어요? 네, 한 과목씩, 한 과목당 한 명씩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혼자, 시비, 아무도 아무도 시비, 시비 걸지 않고 시비 터는 내가 사람이 써하니까 없었겠네? 그냥 교수님이 어, 잘했다 하고 확정. 막 이런. 그래서? 와, 그래서 완전, 이런 논의 같은 거를 거치지 않아서 잘 야. 몰라요. 그렇구나. 아니,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뭐 이제, 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역사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미래 적용 가능성. 그냥 적용 가능성. 아니, 저는 콘텐츠 구성과 제작은 과정 기능에 넣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그냥, 요소부터, 이걸, 맞아, 좋아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거를 그냥 은석쌤 말대로 다 이제, 가람쌤처럼 하나하나 이제 나누는 것이 괜찮을지 아니면 중간 범주를 넣는 게 괜찮을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넣고 싶은데, 근데 가람쌤은 이거 넣지 않았던 거는 무조건 과학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안 넣으신 거죠? 그쵸? 그냥 과학 틀에 넣은 거예요. 저는 아는 게 그쵸? 없어요, 엑스나를. 그쵸? 의표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아예 음, 나눠서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중분류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중분류를 한다는 게 저렇게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세세하게 명칭을 쓰는 것을 의미하나요? 막 이거는 제껴놓고, 이렇게 이제, 콘텐츠 구성과 제작이라는 뭐 타이틀을 중분류를 이렇게 넣고, 뭐 이거는 중간에 바뀔 수는 있어도, 이렇게 음.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저는 오른쪽처럼 넣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나도 이렇게 이게 넣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어, 이게 저희가 흔히 만드는 연수나 매뉴얼이면 오른쪽처럼 가는 게 맞는데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 저게 조금 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너무 교육 다른 과정 과목은 이렇게 네. 과정 기능이랑 가치 태도도 내용 요소로 저렇게 들어가 있나요?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그, 근데 다음에, 이게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교육 과정은 배타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그러니까 가상현실 AR 이런 것들도 지식위에서 분명히 다뤘는데 과정 기능에서 이게 어, 안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 그, 어, 그, 이런, 그러니까, 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그, 이게, 막 시비 걸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괜찮아요. 절대 그렇게 네, 생각 안 합니다. 네, 저희는 네, 그, 은석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통과가 되고 뭐 하려면은 사실 포맷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음, 지금 이게 과학과도 마찬가지고 사회과도 그렇고 다른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은 현재 오른쪽처럼 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없는 걸로 전 알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뭐 학자시라고 해도 사실 학자시가 물론 뭐 저희가 뭐 학자실 개발할 거면 그거를 참고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기본이 바탕이 되는 거는 교과 교육 과정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맷 자체는. 음, 그리고 지금 이게 VR, AR, 3D 모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본 적이 없어서 그게 괜찮은지 조금 걱정이 되고 그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할 때도 이게 물론 이거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뭐 서술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렇게 목록 형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음, 같아요. 네. 처음 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교과서나 진짜 수업을 앞둔 어떤 그런 거라면 저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 교육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살리려면은 조금 더 네, 알았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근데 저 하나 말씀드리고 어, 싶은 게, 우리 저 커리큘럼 틀 만들었을 때는 우리 그때 이야기했던 거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좀 되게 세부적으로 적힌 거지, 음, 실제로 우리가 저거는 그때 첫 모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그냥 정리한 거니까, 아,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가람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다듬게 된다면 사실 저렇게 되게 이렇게 빽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어, 싶기는 해요, 사실. 저기 실질적인 예시기를 예를 들어서 VR 아니, 가상현실을 뭐 체험하기 위한 VR 기기 사용 방법에 의의를 알고 뭐 익숙해진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 막 그 VR기로 뭐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막 그 뭐 360 콘텐츠 뭐 VR, HMD 막 쭈르륵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엄청 많이 쓰여 있지. 실제로 저기 들어가야 할 내용은 그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툴을 사용하여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체험해 음,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능적 그 체험, 뭐 탐색하기, 뭐뭐 툴을 활용하여 뭐를 어떻게 하기 이런 오케이, 식으로 오케이. 들어가면은 사실 그 세부적인 뭐 코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딜라이텍스라든지 360도 인스타 360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 교과 선생님께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네네. 아니, 저도 이거는, 구체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냥 나열을 해놓은 거지. 뭐, 네, 네, 맞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구체화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냥 조금 생각해 본 거지. 저도 이걸 서술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어, 네, 그 포맷을, 그럼 가람센 포맷으로 따라서 하죠. 네. 그래서 어, 3, 4, 5, 6으로 좀 나누고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짜면서 좀,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은 음, 역사와 발전이, 음, 그러니까 아까 한일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역사와 발전에 어설프게 들어가서 근데 걔를 또 독립을 시키자니 음, 제가 짠 역사와 발전과 안 겹치게 하는 게 좀 어려웠어서 머리가 아파서 고민을 하다 말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말았던 게 있어서 이 그러니까 그 사회 부분이 없잖아요. 사회와의 주고받는 그런 게 그런 거를 아예 없으면 교과서로 만들기도 어려워서 그런 게 뭐라도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재구성을 해서 뭔가 만들어낼 텐데 음. 그런 거를 그럼 교과 교육과정에 그걸 무슨 말로 뭘 어떻게 넣어야 되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 엑셀과 사회, 네, 그래서 막 예, 지금 역사 발전 보면 되게 오만 가지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5, 6학년에 진로도 들어있고, 미래 XR 기술의 전망, 그러니까 뭔가 과거 얘기부터 우리한테 미치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우리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까지가 되게 짬뽕같이 들어있어서 얘를 어떻게 잘 나눠서 사회와의 주고받는 영향으로 하나를 독립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어, 겹치지 않게, 한일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저도 담아내고 싶었지만, 음. 표현력도 부족하고, 그 한일표 선생님만큼의 엑셀, 아니 참. 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요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니 저도 아까 표현 다 못했는 걸요. 제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98년인가에 그 울티마라는 게임에서 실제로 유저가 죽어서 장례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그 게임 그 팀 유저가 죽어서 온라인 속에서 장례식을 해줬더니 그거를 보고 게임사에서 실제로 운구까지 지원비 다 해줘갖고 다 대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되게 사소한 건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요번에 결혼식이 일주일에 막 세 번씩 있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갔는데 나중에 이런 거를 진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문득. 어, 그, 어, 그런 그 것처럼 그 추억을 인간의 생로병사와 이제 막 또 예, 관련이 되게 음, 엑셀과 사회. 근데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건 엑셀 장례식 이제 막 사업 생각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막 그것도 있잖아요. 공간 같은 거는 저희 옛날에 거북이라는 가수 아, 아.
그 가수 이제 죽었잖아요. 그 남자 보컬이. 근데 네네. 최근 2년 전인가 그 남자 보컬을 그 VR 메타버스로 구현을 해갖고 무대 위에다 쏴서 홀로그램으로 구현을 해갖고 실제로 공연 무대 위에 올렸어요. 그 가수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엄청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음, 감동을 받아갖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중에 되면은 우리 그때 그때 이거 그런 윤리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 윤리 이야기로 많이 키워드로 대화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리라는 키워드로 토론이라든지 그런 쪽에 단락을 하나를 만들면은 좋겠다. 우리 그때 했었어서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가치 태도나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사실은 뭐 울티마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뭐 와우라든지 여러 게임에서도 게임이라든지 그런 콘텐츠에서도 그런 온라인 장례식이라던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경조사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확장돼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된다라면은 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몰고 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반대로 말하면 이게 성적인 사안이라던가 말 그대로 아까 돌아가신 고인 오래전에 돌아가신 고인을 살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아, 구현한 것처럼 다양한 범죄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향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단락으로 우리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윤리 측면에서의 그런 엑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되게 저는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의 부분에서 들어간다라면은 뭐 엑살과 윤리, 뭐 엑살과 뭐 이런 미래 사회, 뭐 현대 사회, 뭐 그런 걸로 해서 키워드 내용 요소 키워드 하나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오늘 얘기해야 될 거는 지금 어, 네, 이런 범주를 정하는 게 네, 제일, 범주를 명확히 해야죠. 방금 아, 말씀하신 게 XR의 역사 발전에서 5, 6학년군에 XR, 어, 지금 여기 성취 기준 XR 02-02에 XR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야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원래 교육과정은 애매한 거니까 요걸 가지고 뭐 장례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뭐 공연도 하잖아요. 요즘 아이돌들은 그것도 하고 그 오만 가지 것들을 여기서 찾아내고 조사하고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이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삼상연구하고 지금 제가 초등교육 과정을 보고 참 볼 때마다 쇼킹한데 이게 뭐예요? 같은 그 뭐야 범주를 가지고 지금 삼상연구인가요? 오육학년군이 지금 별개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 너무 애매한데 뭐 이거 하는 것은 네. 조금, 뭐, 어디로 들어가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좀, 배치를 하고, 어, 이런 배, 학년군 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중학교는 중학교 1에서 3학년군 그렇죠. 네, 중학교를 그렇게 묶여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이렇게 사실은 반으로 물론 이제 나누지 교과서는 않죠. 다르지만요. 네. 어, 기술의 전망, 이거는, 이 역사 사, 발전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많은 것들이 사회 관련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다 짬뽕같이 들어있죠. 제가 지금 음, 음, 분리를 못하고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해 기술의, 보니까, 그, 사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엑셀 역사적인 측면을 따로 안 빼더라도 사실 엑셀이 개념할 때 좀 그 안에 요소로서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 엑셀, 저희 정의도 하고, 엑셀의 뭐 역사 발전 자체가 아예 요소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를 뭐 그 교재 구성할 때나 뭐 선생님들 가르칠 때 이제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저희가 뭐 교재를 구성하는 걸로도 거기에 내용을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뭔가 갑자기 들고, 뭐, 그리고 좀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역사 발전을 따로 빼버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뭐 이런 전망 같은 것들이 지금 겹치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아예 엑셀 개념 쪽에다가 좀 역사 발전 관련된 걸 좀 넣어서 저희가 녹이고 그 아예 엑셀과 사회라거나 뭐 이건 제가 사회가 너무 사회. 사회과만 해서 그러는데 이제 엑스알과 인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윤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뭐 약간 뭐 엑스알과 인간이라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넓힌 걸 하나 그것도 좀 그런가? 아무튼 엑스알과 네 그런 그러니까 역사 발전을 오히려 그렇게 녹이게 되면은 더 약간 좀 클리어해질 대표적인 수 법이죠. 있겠지. 어,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개관 보통 이런 파트로 하게 되면은 제일 첫 단원 줄기에 엑셀이 무엇이고 엑셀을 뭐 구성하고 있는 게 AR, MR, VR이고 뭐 이런 기초적인 개념 다질 때 엑셀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얘기해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대표적인 그런 그 제품군 뭐 나오면서 얘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이런 과거하면 쑥 다루잖아요. 그럴 때 단락으로 한번 뭐 녹이고 끝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중간 단원으로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단원에서는 이제 관련돼서 이게 되게 사회 아까 말씀을 우리가 얘기했던 윤리적인 파트에 대해서 막 다룰 거고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 다룰 거고 뭐 모델링이나 뭐 이런 활용에 대해서 뭐 다룰 거고 하고 제일 뭐 마지막이나 이럴 때 엑셀의 전망 뭐런가 아니면 뭐 미래 엑셀과 미래라는 대단원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직 뭐 정답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에다가 몰아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토론 이슈라던가 윤리 파트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 또는 이제 뭐 앞으로 뭐 이런 이렇게 되게 지금 추상적으로 나오는 논문에 대한 뭐 이런 재밌는 흥미 위주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마지막에 몰아놓는 식으로 해서 편하게 우리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아직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 했지만 학년군 나누는 거는 좀 저는 아직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5, 6학년에 진로를 좀 강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성우쌤 말대로 역사를 녹이고, 여기에다가 하니까 좀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 컨텐츠 제작과, 뭐, 뭐,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랑 이 가치 태도랑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아, 어느 정도까지만 이거를 녹여야지 배타적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어, 뭐 이거는 어, 어, 그 콘텐츠 구성과 제작 관련돼서도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구성과 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측면이 뭔가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를 뭐 XR 콘텐츠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기초 지식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바꾸면은 사실 이게 분명히 구성을 필요한 위한 기초 지식? 뭐 약간 그런 측면처럼 그러니까 조금 구성과 바꾸면은 이해. 사실 문제가 구성의 없다는 기초? 생각 약간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뭐 제작의 기초 이게 좀 웃긴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좀 이거를 지식 지식스러운 느낌이 나는 제목으로. 그런 음, 느낌으로 가면은 사실 네, 이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과정 기능은 그런 과정 기능이 아니라 좀 기초적으로 어떤 좀 그 그 학생들이 뭐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측면이 과정 기능의 측면으로 교육 과정에서 저는 교육 과정 볼 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지금 지식에 다룰 때는 제작이라고 하더라도 뭐 말처럼 뭐 예를 들어 뭐 3D 모델링을 해서 뭐 3D 모델링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콘텐츠 제작 기술에 들어가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약간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저도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데 좀 지식스럽게 좀 바꾸면은 음, 괜찮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좀 아니면은 더 지식스럽게. 아니면은 그 뭐 어떤 우리가 뭐 그 뭐 엑셀과 뭐 저기 뭐 산업
엑셀과 만약 산업, 만약에 이런 대단원이 있다고 치면은, 뭐, 그, 뭐야, 무슨 이제 뭐 산업에 활용되는 XR,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요소 하나 딱 넣고, 그렇게만 딱 넣고 넘긴 다음에 과정 기능에서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 VR, XR, VR 등 뭐 다양한 뭐 어떤 툴을 활용해 어 그 기술 뭐 활용하기 그냥 이런 식으로 기능 하나 딱 넣어 놓으면은 결국은 그 위에서 어떤 그런 산업에서 사용되는 뭐 기술을 실제로 공부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뭐 어떤 학교는 좀 그런 이런 퀘스트라든지 이런 장비가 잘 있는 학교는 당연히 뭐 활용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을 그 좀 낮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그 모델링이라는 과정이나 제작관을 명시적으로 두기보다는 기술 활용하기 이렇게 약간 좀 모호하게 과정 기능을 살려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쌤 이야기하고 좀 맥락은 동일한데요. 네, 맥락 동일한데, 저는 이제 이게, 저는 아예 그걸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도 지식으로 교재에 뭔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계속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칠 때, 뭐, 사실 이런 거를 뭐 스킬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결국에 그 기초, 방법. 약간 방법이랑 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니세요? 웹툰 수업으로 치면은 네. 웹툰을 그 이비스를 다루고 메디방 같은 걸 다루는 거는 과정 기능에 들어가는데 예, 예,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구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지식 기능에 들어가는 느낌 아니에요? 약간 예. 약간 야,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전 그 구분해서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전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 그런 생각으로 짜긴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저, 제가 뭐 경력도 별로 없는데 좀 그렇지만 뭐 제 생각이 약간 그런 아니야, 그냥 얘기해. 그러니까 저도 막 컨텐츠 구성하는데 여기에 실제적인 기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막 성우쌤이랑 비슷하게. 근데 이거에 프로젝트, 좀 어렵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오케이. 우와, 참, 잠깐만, 여기에다가 아예 이걸 갖고 와서 이걸 왼쪽에다 놓고, 음, 우와. 뭐, 인포그래픽을 보내주셨어. 그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재미나이로 바로 하셨나? 우와. 짠짠짠짠. 난안 보이지. 여기. 이 앱은 다른 사용자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재미나이가 바로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글쎄, 뭐, 지금, 날, 이게 바로 연구 점수 만점의 그 아 능력자의 그 결과물이군요. 이거 뭐였지? 그때 막 윤근쌤도 이걸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그 제미나이에 새로 최근에 들어온 건데 그 딥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 보고서처럼 써주는 거예요. 막 자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3일씩 해요. 컴퓨터 켜놓으면. 진짜? 네. 아, 뭘 넣으셨길래 얘가 이렇게 이거 선생님 좋은 거. 걸. 가람쌤이 아, 짜주셨던 진짜요? 그거랑 우와. 그리고 은석쌤이 주신 그거 길라잡이 파일 집어넣고 제 엑셀 교육과정 짤 건데
처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얘기할 만한 걸로 연구를 해갖고 알려달라고 한 건데, 제가 그 팀 리서치 안에 완성된 결과를 HTML 코드로 짜던가 아니면 페이지로 인포그래픽으로 구성을 해주는 그게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그거 그냥 누른 거예요. 어. 이거 6월 2일에 알려드릴 거긴 한데 그냥 미리 한번 짜봤는데 이렇게 나오길래 비슷한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이제 구글 사이트 같은 데에다가 이걸 넣어갖고 쓰는 게 조금 요새 트렌드기는 해요. 음,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갖고 HTML 코드로 넣으면은 바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음, 그렇군요. 멋있다. 아, 제가 이걸 올려갖고 얘기가 샌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아니야, 재밌어. 네, 어, 그거 동원할 수 있는 아, 방법은 잘 동원해서. 어, 일단 정리하면은 우리 좀 전까지 이야기 나누던 거는 이제 그 메이킹에 대해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 한번 하죠. 우리 어쨌든 근데 뭐 저도 뭐 사실 그게 주가 되면 안 돼, 주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사실 제 주변에 이제 그런 VR이나 이런 거 콘텐츠 이거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술이나 이쪽 하시는 부분들 아니면은 교과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등이다 보니까 뭐 생물 가르치고 과학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 할애해 가지고 뭐 메이킹을 안 하다 보니까 이 XR이나 VR 이런 툴을 활용하는 그 방향성은 어디까지나 그런 지식 탐구의 과정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도구로서 활용하는 데 주로 하다 보니까 좀 메리트를 느낀 타입이거든요. 무언가를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이나 교육 자료 만들 때 메이킹을 해야 그걸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그것을 메이킹 시간을 막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처럼 할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서브 수단이고 그런 그 XR의 그런 장점들을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있게끔 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좀 메이킹 소양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조금 더 친숙하고 좀 더 이렇게 쉽게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 이제 동료 교사분들에게 있어서 이쪽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긴 그쵸, 그쵸. 해요, 사실. 그쵸. 저는 그래서 이게 메인이나 이런 그 내용 단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재구성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그런 거긴 해요. 왜냐면은 교육과정을 채택해서 단위 학교에 적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교육 공동체에 그게 이 단위수를 빼서까지 이거를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단위수를 해서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교과 협의회라든 이런 데에서 뭐 초등은 어떤지 모르지만 중고등은 적어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교과별로 해가지고 단위수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물론 저도 그런 메이킹 애들이 그런 소양 가져가는 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요즘 뭐 기본적인 코딩 소양이 워낙 잘 되는 애들이다 보고, 그리고 AI 워낙 그거가, 방식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사실은. 음. 음, 교사 위주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음, 그래서 콘텐츠 여기 음, 단원 그거 지금 내용 요소를 정리할 거면은 어, 음, 넣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 그 이야기를 정리를 먼저 하면 어떨까? 네. 아까 저 세부적인 것들이요. 야, 여기 밑에다가 뭐, 어, XR 컨텐츠 구현의 뭐 기초 뭐 이런 음, 뭐였다. XR 컨, 어, 저걸 이런.
뭐요? 콘텐츠 메이킹, 저거를 5, 6학년 저, 그, 음, 이게 제가, 어, 저는 왼쪽에 넣었던 그런 구체적인 그런 커리큘럼 과정도 구성 과정에서 조금 녹여낼 수 있으면 녹여내고 싶다는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근데 막 컨텐츠 구현, 제가 잘 이렇게 모르는 하면 상태에서 짜서 그래요. 저 다 고쳐주세요. 컨텐츠 활용, 아, 뭐, 엑셀 컨텐츠, 구성에는, 아, 잘 모르겠다. 그 제가 이쪽은 진짜 어, 채팅창에 잘 제가 모르겠어요. 채팅창에 올렸는데 음, 음, 음. 저거 왼쪽 걸 녹여내려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음. 일단 써줘. 아, 채팅창에 지금 넣었는데 음, 여기, 하드웨어, 어, 그치? 그러면은, 너무 이게 길게 쓰긴 컨텐츠,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막 이게, 이제, 3, 4학년에는, 리표쌤이 준 거를 바탕으로, XR, 어, 컨텐츠, 그러니까, 3, 4학년은 활용이고, 5, 6학년은 이제 메이킹으로 이제 가는 그래서 거죠. 3, 4학년은 활용과 어, 체험 같은 그치. 느낌이었어요. 아, 그 막 공룡 나타나고 막 곤충 막 손에 올려보고 막 이런 거 있죠. AR 같은 거. 그쵸. AR 카드 XR, 이용해서 막 뭐 살아나고 막 이런 거. 음. 콘텐츠, 체험, 체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제가 해가지고, 지금 저기 넣어놓긴 했거든요. 그 숙제?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내용이 조금 있어갖고 음, 그 탭 저기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넣어놓긴 했는데 새로 만든 거 거기 보시면은 제가 저기 아래쪽이에요. 그 네. 밑에 링크를 보냈나? 아니 아, 그 XR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아까 그 저기 이가람 선생님 숙제 밑에다가 탭을 추가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 보면은 이제 3학년하고 4학년은 약간은 그냥 이 주변에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흥미와 그런 거를 느끼고 이런 서로 뭐 가상세계를 즐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든가 아니면 체험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거의 돼 있어서 이게 아니죠? 이거는 따로, 그거 맞고 요청, 그거에서 페이지로 10페이지쯤 가보면요. 이건가? 네, 그거 맞고 그거에서 10페이지쯤에 가보시면은 이거. 네, 거기서 조금 더 아래로 음, 그럼 거기 네, 이런 식으로 3, 4학년은 어떤 거를 그걸 해서 뭐 기능을 익혀서 배우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기기 자체를 조작하거나 체험하거나 궁금한 점 느끼고 그 아래처럼 호기심과 흥미 갖고 개방적인 마음 갖고 이런 거 위주로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5, 근데 이게 6학년은, 지금 내용 요소고 지식이했는데 체험이 지식이에는 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식이해스러운 말로 음, 넣어야 음, 해요. 네? 네. 그럼 체험이란 말 대신 활용으로 하죠, 뭐. 활용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따, 쉽지 않네. 어, 음, 음, 음. 그거. 그래서 저의 엑셀 음, 기기와 친해지기. 아,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아닌가? 그래서 제 거 원래 거에 보시면 아, 성취 기준
03-01 그 3, 4학년 군의 성취 기준에 그 체험과 막 그 음, 경험해 보는 내용이 성취 기준 말로 들어가 있는데 음, 음,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스러운 말을 원래 있던 그 뭐 기본 요소, 뭐 구현, 기기, 막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구현과 기기만 아, 있지만 구현 그 구현에 필요한 기기를 조작해보고 사용법을 설명해보고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컨텐츠, 요소로는 기기가 들어있었던 거야. 어, 네, 여기, 그러니까 네, 그 성취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하려는 그냥 정말 체험적인 내용이 3, 4학년에 들어 있어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만 넣어야 되니까 어, 구성 요소, 기기 막 이런 식으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네, 그래서 제가 걸리는 거가 하나는 이게 제작을 하는 거랑, 네, 제작을 하는 거는 5, 6학년에 좀 넘겼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제작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활용하는 정도 하고, 뭐,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근데 콘텐츠, 여기서는 저는 어느 정도 어, 생각했냐면 그 왜 어, 3D 그림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요즘 음, 4학년 애들도 그림판에서 3D 그런 것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3D 모델링이라 해서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음, 그림판 그런 정도. 그쵸. 난 그런 걸 상상했어. 어, 좋아, 뭐. 네, 활용과 체험, 둘 다 들어가되, 막, 좀, 활용과 제작, 둘 다 들어가되, 그러니까, 이게 딱 컨텐츠 제작 과정과 도구,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제작에 너무 포커싱 가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어, 체험스러운 거를 우리는, 네네네. 지식스러운 말로 바꿔야 되는데. 어, 하여간 뭐, 네, 컨텐츠 설계, 이렇게 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요게도 이제 활용과 구성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활용이 들어가고, 이제 기초적인 구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조금 심화적인 활용, 그다음에 심화적인 구성, 이제 컨텐츠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어, 둘 다 이제 저는 아울러 쓰면 아니면 이걸 따로 하면 되나? 엑셀 컨텐츠 활용으로 한 탭을 하고, 그다음에 한 탭은 뭐 구성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커지나? 탭 하나를 더 놔두고 컨텐츠 활용,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구성.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구성은 여기에다가 이제 어, 가람쌤이 했던 거 그대로 좀 이제 집어넣고, 내용 요소가 굳이 막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좀 크리티컬한 내용 요소를 좀 소수로, 그러니까 좀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음, 싶거든요. 너무 음, 디테일하게 넣기보다는 네. 네네. 어차피 구체적으로 그 뭐 예를 들어 뭐 범주당 거기 중단원 중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넣었다고 쳤을 때 각각에 대해서 그 한 두 개, 세 개 정도 내용 요소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뭐뭐에 대한 탐구, 뭐뭐에 대한 활용, 뭐뭐와 관련한 XR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되게 엑셀과 관련해서 크리티컬하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나 요소에 대해서 넣으면은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진로 리터러시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조금 범주를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주를 줄이자기보다는 범주당 내용 요소를 줄인 다음에 그렇죠. 범주를 좀 더 만약에 좀 너무 겹치지 않는 것 같다. 이질적인 것들을 나눠서 제 생각인데 각 그 단원, 아니 그 교과당 범주, 지식에 대한 그런 범주 중단원이라고 하면 한 네다섯 개 정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덟 개 있으면 좀 범주는 그렇긴 한데, 네. 그렇죠. 범주는 많아도 괜찮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도 괜찮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아니면은 대신 내용 요소가 그렇죠. 이렇게 예. 내용 요소는 좀 최소화해서 음. 범주가 많아지면은 내용 요소는 좀 집약적으로 적어져야 소수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좋습니다. 어, 네, 범주가 많아져도 상관은 없지만 엑셀과 친해지기 같은 지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활용도 너무 과정 기능 같고 이게 무슨 그래? 내용이어도 상관없는데 뭔가 지식 이해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어. 그럼 약간 아, 그 엑셀 콘텐츠 생산 이런 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구성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막 이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냥 활용 대신에 쓸 말이 좀 있을지. 그 구성이랑 활용을 어, 저는 이게 나눠도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나누 개인적으로는 나누는 게 조금 살짝 그 어색해가지고 일단 네 그냥 어, 그렇습니다. 아니, 범주의 근데, 엑셀의 활용이라고 하는 게 지식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좀 엑셀의 아닌 것 활용이라고 했을 같아 보여요. 때 내용에 들어갈 게, 어, 그, 뭐뭐의 사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엑셀이기. 생명과학에 활용되는 엑셀이라는 내용 요소가 있다고 친다라면은 그에 대한 중범주가 엑셀의 활용이라고 들어갔을 때 이질적일까요? 아무튼 이게 큰 범주가 지식 이해여서 그러니까 과정 기능에 넣었으면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우리가 얘를 지식 이해에 넣었으면 지식 음, 이해스러운 뭔가 막 활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기능적인 용어라는 말씀이시죠? 걸로 그런 것 같아요. 해석되고 뭔가 음, 누군가는 지적할 수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래도 지식이다라고 우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걸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GPT 한번 빨리 돌려줘요. 어, 아니면은 엑셀의 활용 분야. 활용 분야. 네, 활용 분야는 지식이에죠. 그러네요. 아, 그리고 그 활용 분야의 내용 요소는 이제 그런 체험이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락들 중에 이제 선별해서 아니면은 뭐 교육 재구성해서 쓰는 낙양으로 해서 체험 뭐 이런 뭐 하면 어떨까? 그런데 활용 일단은 분야라고 가안으로 하면 XR이 활용되는 산업같이 사회와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활용 분야에서 다루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뭐죠? 네, 실제로 아까 사오쌤이 했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VR 기기를 다뤄보고, 그 다음에 또 체험을 그러면 활용 해보고, 분야는 그 아닌 것 다음에 같고. 체험을 활용 해보고, 분야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엑사 이거 콘텐츠 가서 실제로 했을 때 간호학과 지망 학생들 데리고 해부 실험 뭐 콘텐츠 이런 거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우주과학 쪽으로 좀 관심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서 얘기했었던 ISS 국제우주정거장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지금 이거 교육 정부에서 그 기술 그거 정부 부처가 어딘지는 까먹었는데 그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 360도 영상 활용해서 그 안전교육 할 때 이거 활용하기도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원체 다양해서 그거는 좀 뭐랄까
좀 세련되게 좀 우리가 좀 뭐 다듬어야겠지만 넣을 얘기는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활용 분야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나누는 건 괜찮은데 지금 가람쌤이 말씀해 주신 게 이게 그렇게 해도 위에 명칭 거랑 때문이에요. 네, 살짝 좀 겹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조금 구분을 좀 배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해 컨텐츠 주시는 것 같아요. 사용. 뭔가 성격은 그러니까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겠고, 명칭은 좀 고민을 어,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가안이니까 좀 더 우리 맞아. 그거를 조금 더 내용 요소도 어차피 조금 더 좀 압축적으로 좀 용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콘텐츠나 뭐 이런 성취 그거에서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 나올 거고 하니까. 음. 네. 이제 네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주시고, 같이 한번 더 다음에 더 생각해 보고요. 그래도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 원리, 어, 개념, 기술, 표현 방식, 구성, 작동 방식, 경험, 네, 엑셀 기술의 활용 영역도 이제 지식의 범주 아이디어로 챗GPT가 줬는데, 뭐, 활용 영역? 활용, 모르겠다. 네,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케이. 제가, 네, 아, 네, 저의 목표는 이걸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내용 요소를 한 번 더 이제, 구체화해서 한 번 더 회의에서 정리를 하는 게, 어,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내용 요소가 딱 픽스만 되면은, 나머지는 타다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가람쌤, 그쵸? 맞아요. 아니, 내용 요소만 되면 다른 거 만들어내는 건 금방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 자, 숙제로 이거 한번 이거는 어느 정도 틀이 이제 갖춰졌으니까 네이밍이나 아니면 요소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핵심력 아이디어까지 해가지고 내용 체계를 한 번 더 다시 하는 것으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질문 은석쌤 하나만 네네 그 여기 그 참고 자료 이런 거 작성해 주실 때 그 엑셀 리터러시라고 적어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네 그 혹시 엑셀 리터러시 제가 아는 뭔가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거 하면은 사실 뭐 그 디지털 시민성화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디지털 뭐 도구 활용 기술도 사실 디지털 문해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아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콘텐츠 제작 이런 게 사실 XR 기술을 어떻게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지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리터러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좀 더 거기에 내용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그전 좀 했던 것 같은데 XR 리터러시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 어 XR 리터러시를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정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의를 뭐 저희가 뭐 우리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해야 되는 어 상황이에요? 그런 그렇죠. 용어를 넣는 거는 별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용어를 넣는 그래? 거는 음. 별론 아, 것 같아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제가 정리는
XR이란 말 자체도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돼. 아직 아, 안 된 상황이긴 한데, 근데 네. 사람들이 AI 리터러시는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AI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사람의 막 컨텐츠를 한번 다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 걸 보고, 이 정도면 XR 리터러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막, 우리가 정의해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근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지 생각하는 않아. 게 XR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리터러시나 그런 그 디지털 리터러시도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맞아. 그 광의의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XR 리터러시는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막 넓어버리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 XR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어떤 문해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으면 저는 어, 그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그냥 XR 리터러시라고 원래 어, 용어가 있으면 어.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지금처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또 드네요. 궁금해서 그냥 맞죠, 지금. 제작하고는 조금은, 좋은 어, 지적이었고요. 그렇게 용어 정의가 안 돼 있는 용어를 넣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아니, 돼. 안 돼. 안 동의합니다. 나 되는 그 거야, 사이에 그거는. 빨리 논문 맞아요. 낼게. 막 그러면 되잖아. 절대 안 돼요, 사실. 어, 맞아요. 오케이. 아니, 그렇다고 여기다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넣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뭐 거기에 다른 용어를 들어가면 괜찮. 찾아야지. 응. 어, 그 사이 빨리 해볼게요.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참고를 이 하게. XR 콘텐츠 사용 분야는 어, 그 예전에 최 선생님이신가 그 뭔가 스팀스러운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해서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분류인 거죠. 네, 과목 교과가 들어와서, 최현석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가 들어와서, 그, 그, XR 기기를 팀의 여지를 활용해서, 주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지식이해스러운 명칭을 고민해서 갖다 붙이면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고민해 볼게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너무 졸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오케이. 나지 않지만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12시까지는 끝내서 보내드리고 싶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해오는데 숙제로 핵심 아이디어랑,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체화시켜서 조금 네이밍이랑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갖고 오는 거 숙제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하실 말씀 혹시 다른 분? 졸리다 밖에 하실 말씀이 없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석쌤. 뭐지? 네네. 이거하고 별개인데, 우리, 어, 저기, 뭐야, 얼리얼 그거 관련해서, 음, 그거 하는 거, 저는 후반기에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네네네. 6월에 어려워서. 네. 그래서 사실 그거 뭐 해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뭐 그거, 해야, 엑셀에 넣고 그거 했을 때, 아, 네, 네네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다른 분들 가셔도 됩니다. 빨리 네. 가서 주무세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네, 네. 안녕. 자, 알았습니다. 여기 적어 주셨는데, 어, 어, 자, 그래서 그거 지금 뭐 교육과정 보면서 뭐 통합과학으로 할지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은 올해 이제 내년에 나올 생명과학으로 할지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는 있는데 음. 그거가 지금 후반기에 그 집중주차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 음, 여기 출석부에 다 있는데,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과학으로 제가 제재한 것도 좀 죄송하기도 해가지고, 어, 전반기에 참여 못하는 만큼은 그 선생님께서 다 보강 들으시고, 거의 다 영상 촬영할 거기 때문에 그거 들으시면서 좀 4까지는 일반적인 컴퓨터 가지고도 돌아간대요. 그래서 아마 그 6월 달에 하는 2주차의 내용은 첫 주차에는 다음 주에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첫 주차에는 이제 거의 2D 형식으로 어, 이제 UI 같은 거 구성해보는 그게 1주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에서는 VR을 써서 얼리얼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현할지 1주차에 만들었던 거를 바탕으로 VR 그 포맷을 음, 했다가 이제 가져오는 거가 2주차에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이제 어, 그리고 끝난 다음에 8월까지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때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음, 제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음악이나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두는 거죠. 음. 뭐, 아, 어, 그러면은 필요한 어셋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지금 빨리 그거를 말씀을 드려놔야 그거를 저기 구매라던가 뭐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거. 이번에도 막, 어, 공유해 주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정신 밤에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이게 얼리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잠시만요. 여기에서 유니티 어셋 뭐 힘드시면은 제가 보여드려야죠. 어, 이건 여기에 어셋에 있는 무료 어셋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얼리얼 여기 어셋 스토어를 생각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안 적어놨었나? 퀵셀이라는 그 두 군데에서 얼리얼은 그 어셋을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음, 팹이라는 곳이랑 그다음에 퀵셀이라는 곳인데 잠시만요. 그 강의하시는 분께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서 어셋을 좀 뭐 있나 브릿지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뭐 있나 이제 보시면서 내가 어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 있으면 모르겠으면 구매를 최대한 무료가 있는 것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있긴 하지만 뭐 안 되면은 뭐 구매를 꼭 그걸로 해야 되면 구매를 같이 해야죠. 그래서 어, 그다음에 또 AI로 만드는 것도 강사님께서 중간에 한 2주차쯤에 보여주시겠다 말씀해 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셋이 꼭 필요한 거 너무 그러면은 그거를 네, 욕심 안 내는 걸로 어쨌든 어 미리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네네. 정리가 저도 그래서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 네. 네. 그래서 우선 던져보고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 주시면은 음. 될 것 같습니다. 열과 우리 생활 대류. 네. 이게 네, 잘 이거 모르겠어요, 보고 이걸. 진짜 물방울 모양이 자주자주로 되는 물방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아니, 지금 머릿속에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제를, 한번 중간에 네. 바꾸셔도 되니까 이제 막 저울 같은 거 정도면 구현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쉽게 막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모양이 내가 뭘 만들고 자유자재로 싶은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고, 어, 쓰라니까 그러니까 썼는데, 이게 사실 그게 지금 적으면 끝나는 거 우리가 픽스가 되는 거냐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빨리 적어달라고 하시길래 지금 그 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 운영진 분들께서 혹시 뭐 지금 뭐 구매한다고 지금 뭐가 데드라인이 어, 있는 건가 그걸 몰라가지고 약간 저도 마음이 네, 쫓기더라고요. 이거 네, 강의 듣는 것도
들으면서 이제 많은 하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고. 제가 이제 이거, 과학이니까 저도 이제 생명과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거 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고 뭔가 되게 디테일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그쵸. 막 개념, 오개념이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부분이 네네네네네네.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에 일단 지금 있으니까 고등 수준의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어셋이나 이게 너무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좀 어쨌든 너무 욕심내지 않은 걸로 초심자인데 뭐.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이거, 뭐, 녹화 중지를 안 해놨었어.